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발생률도 줄어들어서 이제 속히 학교에서 이제 만나 뵐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제 또 6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서부터 이제 태내기부터 노인기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맨 1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제 배우시고 아셨듯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과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라는 이제 요 챕터를 이제 1강으로 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외부로 표현된 행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행동, 그리고 내면에 존재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정신세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성격은,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이제 일관되게 보여지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갖다가 우리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발달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발달이 성장과 성숙과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태내기부터 노인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발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배우실 정신역동 이론은 그야말로 인간의 무의식이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대처럼 무의식이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운전대처럼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어떤 무의식적 동기에서 사람의 행동이 이제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은 이 정신분석학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다른 영향을 받아 탄생한 그 개인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라든지 용의 분석심리학, 또 그 이후에 뭐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신프로이드 학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갈래들로 이렇게 이론이 이제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시는 거는 그야말로 최초의 정신역동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드가 발표를 했죠. 1896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정신결정론이라고, 이제 정신역동은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심리 현상과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신결정론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무의식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의식은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지, 이런 게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모르는, 마치 대양보다도 더 넓은, 아니면 우주의 은하계 같은 이런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제 무의식이 이제 우리한테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역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동기나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신역동에서는 자유현상, 꿈의 해석, 이런 걸 통해서 불안의 원인이 되는 단서를 찾아서 내담자가 불안을 이제 관리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죠. 그래서 그 뒤에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20세기 서구 문명의 지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각
이제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적 충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로이드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이 정신분석 이론이란 인간의 정신세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의 특징은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성적 욕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때 당시 발표한 그때 유럽에서는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요거 이제 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다시 다루고요.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의 학설로서 그의 이름을 따서 프로이드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자유연상법이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해서 신경증 치료 기술로 자유연상법이 뭐냐면 이제 PPT에 이렇게 보면은 23번 쪽에 보면은 카우치가 나와요. 저걸 카우치라는데 거기에 내담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옆으로 돌아앉아서 그렇게 보면서 지금 떠오르는 게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자유연상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떠오르는 게 나한테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상담자가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동기,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욕망 그리고 불안 이런 거를 갖다가 내담자에게 해석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정신분석 상담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현상법이란 꿈이나 말의 차이, 글의 차이 등의 현상을 포착해서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계속해서 서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의식되지 않고 심리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억압되어 온 심리 활동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신경증의 치료법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1896년 저희 프로이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정신분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는 신경증의 치료에서 얻은 지견을 꿈, 남 앞에서 빗나간 말을 하는 것, 말실수죠. 그리고 농담, 이런 형식으로 방출시키는 속마음 등을 연구를 해서 1909년 이후 자기 나름의 심리학 체계를 세우고 정신분석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그런데 평생을 갖다가 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계속 자기의 가설을 세웠다가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학설을 갖다가 세워나갔습니다. 네. 프로이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의 심리를 갖다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 층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심층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리 현상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방법은 생물학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기법으로 심리의 기초를 갖다가 본능에 두고 본능은 불쾌를 회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면 종의 개체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인간이라는 종에서 볼 때도 자기가 불쾌한 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은 종이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쾌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종 및 개체 본능이라고 개체 보존 본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두 본능을 갖다가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평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종족 보존 본능이 바로 성욕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심리에 모순한 것을 이제 설명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욕 그대로의 발현은 사회적 제약에 부딪혀서 그 충족이 억압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성욕이라는 본원적 욕구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드다, S다 아니면 그 발현되는 에너지를 갖다 리비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현실 생활에 적응하는 힘에 의해서 억압이 된다. 그래서 이 현실 생활의 이제 원리는 바로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아가 눌러요, 자꾸.
본능이 지금 배가 몹시 고파.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빨리 먹어야 돼. 그런데 현재 지금 수업 중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아가 배가 고프지만 조금만 참어. 괴롭지만 조금만 참자. 그리고 자기를 달래거든요. 이것이 자아의 현실 원리예요. 네, 이와 같이 그는 무의식의 근저에서 오는 성적 본능과 그것을 억압하는 힘을 이제 기계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원적 욕구 S와 그것을 받고 있는 자아, 그리고 자아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초자아, 자아 위에 초자아가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초자가 있는데 초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죄책감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울이나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억압되어 있는 어떤 SAN 욕구의 힘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경증적인 요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프로이드의 학설은 현대의 융이나 아들러 등에 수용되어 변형되면서 사회사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합니다. 네, 신프로이드 학파로는 이제 히틀러한테 쫓겨서 독일이나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들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한마디로 도망을 간 거죠.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호나이라든지 프롬, 그 다음에 설리번, 카디너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린턴, 달라드, 미드 등을 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일 거예요. 프로이드는 죽는 순간까지 그의 생각을 갖다가 계속해서 수정했습니다. 그의 이제 학설을요. 그리고 신프로이드 학파는 정통 정신 분석 이론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속 이제 뭔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첨가를 했죠.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의 유입은 전체 정신분석 운동에 특히 이제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과 자아의 역할에 관해서, 그리고 더욱 현대적인 맛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프로이드 학파는 그 고전적인 프로이드의 이론의 위에다가 계속 새로운 것을 덧입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신프로이드 학파의 업적은 사회심리학, 인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따라서 프로이드의 이러한 이론이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그의 이론은 심리학은 물론 다양한 학문 분야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이제 PPT에도 제가 이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PPT를 보면, 네, 지금은 또 슈러머 프로이드예요. 정확한 이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모라비아에서 프라이베르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유대계 사학과 아버지가 40살, 20살의 어머니와 재혼해서 출생한 장남입니다. 아주 똑똑했다고 그래요.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살 때 빈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70년 넘게 살다가 이제 나치의 탄압으로 영국으로 망명을 하고 83세에 구강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1896년 정신분석